부와 성공은 사고 방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턴 생각 방식을 이 남자처럼 바꾸세요. 자수성가로 성공한 천만장자, 아니 억만장자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있을까?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하기에 대대로 이어지는 부자들의 교육을 이기고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제시하는 한 남자, 바로 알렉스 홀모지입니다. 집도 없이 헬스장 바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현재는 수천억대 부자를 넘어 조단위 자산가가 되어가고 있는 알렉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부터 열심히 살았던 건 아닙니다. 저는 성공하기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특정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게을러 보이더라도 괜찮아요. 새로운 사고방식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테니까요. 이번 영상에선 별 볼 일 없던 인생을 자유와 원하는 것들로 꽉 채우기 시작한 알렉스 홀모지의 4가지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렉스 홀모지의 첫 번째 인사이트,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당신의 경쟁자가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미루는 당신 안에 있는 방해이다. 그는 말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미루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루고 미루다 끝내 그 일을 하고서 항상 이런 느낌이 들었죠. 와, 생각했던 것보다 별일 아니었네? 시간도 생각했던 것보다 들지 않았어.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정도가 올라왔네? 진작 할걸. 그렇게 뒤를 돌아본 제가 느끼게 된 후에는 만약 내가 미루던 일들을 그냥 해버렸다면 이 한 가지 일을 끝낼 시간에 미뤄오던 또 다른 4-5개의 일을 해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항상 도전 후 저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니 저는 제 머릿속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대신 바로 시작해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 긍정적인 추진력은 점점 강해지더군요. 저는 이 부분을 실마리를 푸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올바른 실 하나를 잡아당기면 모든 실이 끌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정말 답도 모르겠던 일들은 시작함과 동시에 말도 안 되게 빠르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알렉스 홀모지의 조언에 저는 도미노가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자기개발 멘토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 눈앞에 있는 행동을 해나가는 것. 사실 내 앞에 있는 한 가지 벽을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알아서 풀리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추진력은 행동할 때 얻어지며 운동력이 없는 상태인 처음에만 힘들지 시작되면 점점 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조언을 남기기도 했죠. 저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힘의 정의를 생각과 현실의 차이를 메꾸는 속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저는 그 이유가 신은 항상 원하는 생각을 바로바로 현실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생각대로 행동을 해나가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높을수록 그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신처럼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생각과 현실의 사이를 줄이기 위해 저 자신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서 일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였고 하나의 업무에서 다음 업무로 넘어가는 시간을 줄였죠. 그런 식으로 모든 시간을 줄여야지만 제가 상상하고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현실로 더 빠르게 만드는 제가 정한 강력한 사람의 정의가 바로 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알렉스의 이 조언을 듣고선 움찔했습니다. 저도 사실 계획해놓은 일을 할 때 항상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을 두거나 안일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시간을 단축할수록 강한 사람이 된다는 그의 사고방식은 도전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말해요. 일을 시작하는 행동이 실을 당기는 거라면 제겐 그 일을 미룰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에 다른 준비에는 별다른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나이키의 슬로건인 Just Do It, 그냥 해라는 문장처럼 미루지 말고 행동을 바로 이어가는 건 어떨까요? 알렉스 홀모지의 두 번째 인사이트,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실패에서 기회를 보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모든 기회에서 실패를 본다.
그리고 그 두 부류 사람들은 모두 옳다. 하지만 그중 한 부류만 부자가 된다. 그는 이 말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든 상황은 고통스럽습니다. 성공을 하는 과정도 고통스럽고 실패를 하는 과정, 그리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과정까지 모든 상황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고통을 살아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어느 상황에서든 고통을 느끼는 게 제 삶이라면 차라리 계속 나아가길 선택하고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이 모든 건 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감정이 운동을 하기 싫든 좋든 근육들은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더 커지기 위해선 고통만이 답이죠. 우리의 삶도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행동하는 인풋만이 결과를 만들어요. 그러니 이제 감정적 고통, 심리적 고통을 멈춰야 하는 신호가 아니라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세요. 알렉스 홀모지가 말하는 세 번째 인사이트.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가졌는지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알렉스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트로피를 부러워하지 과정은 부러워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도 그것을 가지는 노력과 과정은 힘들 것이며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그에 합당한 희생을 치러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힘들다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얼마 전 열렸던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선수들이 받은 금메달 혹은 그 이후에 받게 될 상금이나 연금을 부러워하지만 선수들이 그런 성취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한 평생의 희생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영상만 봐도 차라리 나는 안 하고 말래, 이런 생각이 자연스레 나오죠. 알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없을 것처럼 이어지는 오르막길 속 수많은 걸음과 노력 없이는 산 정상에서의 절경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리하는 사람들은 오르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성공을 향한 여정 속에서 정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그런 오르막이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그 언제라도 뒤를 돌아보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죠. 그러나 매 걸음마다 뒤를 돌아보진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올바른 길인지 확인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때론 그저 앞만 보고 올라가는 게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알렉스 홀모지. 그는 시작할 때와 나아가는 과정 중 모두가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혹시 이게 정답이 아니면 어쩌지? 이렇게 항상 의심과 걱정 속에서 나아가죠. 하지만 자신감을 얻는 순간은 내가 해나가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쌓여가는 결과를 보게 될 때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믿는다는 뜻을 가진 자신감은 많은 생각할 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도전을 앞두고 더 정확한 계산을 할 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남보다 한 번 더 많이 해봤을 때 과거의 나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경험에 의해 쌓여갑니다. 그러니 힘든 과정 중에 있다면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끝내 얻은 그 성취를 부러워하고 힘들었던 과정은 기피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꾸준함으로 자신감을 채워가세요. 알렉스가 말하는 마지막 인사이트는 마크 맨슨의 글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그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도전하면 그 행동에 대해 비평과 비난을 시작한다. 그들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한 그 용기 있는 행동이 그들의 제자리 걸음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은 도전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그들과 같은 위치에 가둬두려고 말하는 거짓된 비평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 당신이 비평가라면 이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가지지 못한 용기를 가진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 행동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런 마크 맨슨의 인사이트를 들은 알렉스는 이렇게 덧붙였죠. 사람들이 남의 도전을 보며 비판을 하는 이유는 그 비판이 그들이 감수하지 않은 위험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하지 못했으니까 남도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결정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려 하죠. 그렇게 자신보다 누군가가 높이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고 막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도 아니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꾸준함이 얻기 가장 어려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개발의 궁극적인 이상은 불확실성과 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시작하든지 처음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항상 불확실성과 부딪히잖아요. 그렇기에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내리는 결정과 편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답을 찾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을 찾는 시작이면 됩니다. 완벽한 답을 찾는 건 완벽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완벽한 정보는 도전 후에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첫 시작의 목표는 답보다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주 단순한 한 번의 결정일 겁니다. 바로 그게 시작에 필요한 완벽한 준비물이에요. 그러니 해보지도 않은 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꾸준함과 방향을 잡는 작은 도전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알렉스 홀모지, 완벽한 결정을 위해 고민과 걱정으로 머리를 채우는 사람들. 하지만 완벽한 결정을 위해서는 완벽한 정보가 필요하고 완벽한 정보는 도전 후에 얻을 수 있으니 가장 쉽고 작은 도전으로 방향만 먼저 잡고 완벽한 정보를 마주한 후 완벽한 결정을 만들어가라는 조언.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람들은 하나의 결정을 가지고 수개월, 아니 몇 년을 고민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딱 한 번의 도전에 완벽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는 내가 한 발씩 나아갈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알렉스 홀모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 앞 변명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아니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라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명을 하면서 도전을 미룹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할 수 있겠지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가진 게 없다면 잃을 게 없지도 않나요? 잃을 게 없다는 건 당신에게 엄청난 강점입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 무슨 도전이든 할 수 있잖아요. 위험 앞 가진 사람들은 잃을 게 두려워서 도전 앞 더 심사숙고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지노에서 갬블링을 하는데 딜러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가진 게 없으니까 이길 때까지 도전하세요. 이 상황에도 가진 게 없어서 도전이 두려울까요? 이렇게 마지막 인사이트를 남긴 알렉스 홀모지, 이런 그의 조언을 듣고 영상을 만들며 사고방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기보다 중요한 게 과거의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사실이 머리를 스쳤죠. 물론 모두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잘못됐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완벽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죠.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니까요. 여지껏 게으르게 살았더라도 안일하게 일상을 채워갔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 옛말은 맞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알렉스 홀모지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다며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꽤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랬기에 하는 노력에 비해 얻는 게 적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부터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나가면서 즐기는 법을 배웠고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여태 열심히 해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질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니까요. 이번 영상 알렉스 올모지의 4가지 인사이트가 남들과 다른 내가 아닌 과거의 나와 다른 지금, 그리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가난의 마인드를 부의 마인드로, 빈곤의 마인드를 풍족의 마인드로 누구나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간단해요. 단 8가지 문장. 이거면 바로 지금 없던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수많은 멘토들의 책을 읽고 영상을 접하며 제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메시지는 더글라스 크루거의 부의 마인드셋을 만드는 8가지 문장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듣는 누구나 부의 마인드셋을 가지게 만들고 여지껏 느끼지 못했던 풍족의 느낌을 전하는 그의 8가지 문장과 그 비밀을 공유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빈곤의 마인드셋 혹은 가난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글라스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아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할머니는 고민 끝 이런 말을 해주셨죠. 아들아, 장사를 해라. 그러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아마 많은 분들도 비슷한 말을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문장의 후반부를 주의 깊게 본다면 거기서 빈곤의 마인드셋을 찾을 수 있죠.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해주셨던 조언은 최고의 잠재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도 아니었고, 한 번뿐인 인생을 빛나게 살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가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는 절망이란 감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비 효과처럼 이런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옵니다. 더글라스는 이런 사소한 사고방식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고, 또 가장 무서운 건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그걸 정답으로 생각하고 복종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였죠. 그렇게 현재 경제에는 의미가 없는 생각과 관점을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강요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와 풍족의 마인드셋이 아닌 빈곤과 가난의 마인드셋을 가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빈곤의 마인드셋을 우리를 가난에 가두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을까요? 더글라스는 해결책으로 8가지 문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을 원망하지 말아라. 더글라스는 부자를 원망하는 것은 자신이 빈곤한 마인드를 가졌다는 걸 의미한다며 어릴 적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제 부모님은 부자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셨어요. 더글라스, 우리는 그들과 달라. 그들이 사는 세상은 말이다. 마치 부자들을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말했죠. 이런 마인드를 180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부자들과 현재 자신의 위치, 그 사이를 하나의 곡선으로 생각하라고 말이죠. 그들과 나의 부의 차이가 곡선이라면 누구나 그 곡선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을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그 사이를 마치 연결될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을 할 생각조차 못하게 될 테니까요. 이처럼 원하는 부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가능하다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문장, 돈에 대한 3가지 편견을 버려라. 더글라스는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 편견은 돈은 나쁜 것이다 입니다. 만약 누구라도 이 편견을 믿게 되면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행동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말을 믿으면서 동시에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두 생각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두 번째 편견, 돈은 부끄러운 것이다. 더글라스는 많은 중산층의 가정에서는 저녁을 먹거나 가족 시간을 보낼 때 돈보다는 각자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혹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말한다고 해요. 하지만 상류층은 반대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혹은 잃지 않을 수 있는지 등 돈에 관련한 규칙을 자랑스럽게 가르친다고 했죠. 열심히보다는 어떻게가 더 중요한 세상인 걸 잊지 말고 돈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히 나눠야 하는 주제이자 중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편견, 돈은 한정적이다. 돈은 사실 한정적인 자원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지폐가 인쇄되고 있을 테니까요. 즉,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적게 가져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사실은 내가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한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내가 번 돈으로 투자를 하고 필요한 물건이나 소비를 하면 돈의 선한 구조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갈 돈이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풍족을
누리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돈이 한정적이라는 편견을 버리라고 더글라스는 조언합니다. 가난을 떨쳐내는 세 번째 문장, 권위는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빈곤한 마인드는 권위 앞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에 나온 한 가지 예시를 드는데요. 중산층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치과 진료에 데려갑니다. 그리곤 차에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의사 선생님은 8년이나 공부를 해서 치아에 대해선 뭐든지 아는 척척 박사셔. 그러니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파도 꾹 참고 선생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절대 울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중산층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며 마치 치과 의사가 신인 것처럼 가르친다고 해요. 반대로 상류층의 부모님은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죠. 의사 선생님은 너의 친구야. 그리고 선생님이 무려 8년 동안이나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너를 제대로 고쳐주기 위해서란다.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이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손을 들고 선생님께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야. 널 도와주는 게 의사 선생님의 일이니까. 이렇게 의사를 자신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보도록 교육한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다른 접근법을 가진 아이들이 20년 후에는 어떻게 자라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는 권력 앞에서 조용히 복종하며 남이 가진 권력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다른 아이는 권력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며 자라겠죠.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배울 겁니다. 그 차이가 만들 두 아이의 다른 미래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권위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용 가능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세요. 네 번째, 생각에 집중해서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를 끌어내라. 우리가 풍족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이 영감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글라스는 이 아이디어가 지금 연봉 뒤에 공 하나를 더 붙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런 아이디어를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에 성공과 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면도기 회사 질레트의 창업자 킹 질레트는 출장을 자주 다니는 세일즈맨이었고 때론 기차 안에서 면도를 해야 하는 게 불편했는데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 면도기를 내가 만들면 어떨까라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통해 지금의 질레트라는 거대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일상을 살아가며 항상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 하나의 아이디어는 머지않아 풍족을 넘어서는 더 큰 부를 가져오게 만들 겁니다. 다섯 번째 문장, 부와 어울리기를 시작해라. 그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지금 현재 가진 자동차와 좋은 양복 그리고 집 등 가진 모든 물질적 재산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저에게 남은 것은 지식과 지혜뿐이라면 저는 지금의 위치에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셨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만약 사업으로 성공한 억만장자가 현재 그가 가진 물질적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를 부자로 만든 마인드셋과 지혜들만 가진 후에 지금 당신의 위치에서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아마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만약 당신이 그렇다라는 대답을 했다면 지금 당신은 억만장자와 자신의 유일한 차이가 마인드셋 말고는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이지 않나요? 물론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그들과 다른 마인드를 가진 우리가 아니라 우리도 마인드만 바꾼다면 언제라도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를 바꾸는 시작점으로 현재의 위치, 지금의 환경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요. 가난 혹은 궁핍한 마인드를 키워온 위치에서는 부의 마인드 혹은 풍족의 마인드를 가지기 힘드니까요. 젠페냐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가장 가깝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5사람, 그들이 버는 돈과 명예 그리고 행복의 평균치를 여러분이 미래에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과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지금 당장 부와 어울리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물론 처음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어디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할지도 모를 테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찾은 접근법은 이겁니다. 적어도 주변에 가까운 5사람 중 한 자리를 비워두고 책과 멘토들의 메시지로 한 자리를 채워가기.
이렇게 빈자리를 배움으로 채우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부와 더 가까워질 테고 생각도 성장하면서 미래의 여러분의 주변에 한평생을 부와 어울리던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매력과 대화법을 가진 그런 성장한 자신이 되어 있을 겁니다. 6번째, 아이콘이 되어라. 한 사람의 위치가 버는 돈을 정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분야의 아이콘이 되면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렇기에 일의 퀄리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퍼스널 브랜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자신을 마케팅하며 직장에서도 혹은 사업을 하며 그런 긍정적인 캐릭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세요. 항상 사람들은 아이콘에 끌리니까요. 7번째, 올바른 것에 에너지를 쓰며 집착하라. 대부분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80%의 에너지를 자산을 지키려는 것에 쓰고 20%의 에너지를 돈을 더 벌 궁리를 하며 씁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선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80%의 에너지를 더 많은 돈 혹은 더 많은 수입원을 만드는 것에 쓰고 나머지 20%의 에너지를 돈을 아끼려는 데 쓰세요. 하지만 중산층의 사람들은 80%의 에너지를 돈을 아끼려는데 혹은 저축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물론 이 접근법도 부자가 되기에 정말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이 150살까지 산다는 가정을 한다면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풍요를 이루고 싶은 때가 100년 후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올바른 것에 집착하세요. 마지막 8번째, 위험이 새로운 안전이다. 랜디 게이지라는 작가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Risky is the new safe. 현 시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더글라스는 말합니다. 중산층의 사람들은 번듯한 직장에 가서 은퇴할 때까지 안정을 추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안전한 방법일까요?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고 장담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달걀로 생각해 보는 거죠. 현재의 인생이란 달걀, 그리고 미래의 인생이란 달걀, 자신의 커리어와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 은퇴 계획과 의료보험 등 모든 소중한 달걀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은 후에 직장 상사에게 맡기는 것, 이게 번듯한 직장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심지어 직장 상사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느라 여러분의 미래와 복지에는 뒷전일 텐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 계획이 안전하게 느껴지시나요? 사람들은 사업가가 되는 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사업가가 되는 것이 직장 상사에게 내 모든 달걀을 맡기는 것보다는 더 안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미래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맞습니다. 심지어 많은 기사를 보아도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이 길이 모두를 위한 길은 아닐 겁니다. 좋은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마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지금 빠르게 부를 이루고 싶다면 혹은 그런 몇 안 되는 완벽한 직장이 아니라면 갇혀있는 생각을 조금씩 열어서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통해 부와 성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기업가, 사업가들은 남들이 생각하는 꿈의 직장에서 억대 연봉을 벌었지만 사표를 던지고 자신만의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죠. 그렇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영상 속 더글라스 크루거의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부자를 원망하지 말아라. 돈에 대한 3가지 편견을 버려라. 권위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이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생각하라.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겨라. 부와 어울리기를 시작하라. 아이콘이 되어라. 올바른 것에 에너지를 쏟으며 집착해라. 위험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물론 이 문장들이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 기억 속에 사라졌던 그런 접근 방식이겠죠. 그리고 이 방법들은 보다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풍요로운 마인드셋을 가지려는 분들께 정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새로운 잣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며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5사람 중 비워두신 한 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드릴 수 있도록 멘토들의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와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선물하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드리는 가치를 계속해서 전해가겠습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성공한 모두가 숨기려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성공하기 전에 누구나 지나치는 성공의 징조와도 같죠.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계시나요?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이 메시지는 많은 분들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성공한 많은 멘토들이 공통적으로 말하지만 숨기려는 그런 숨겨진 성공의 비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공은 외로운 여정이다. 즉 때때로 당신은 혼자가 되어야 한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조던 피터슨, 수많은 자수성가를 이룬 멘토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빛나는 부분만 비춰주며 그에 따른 외로움이란 대가는 숨기기 급급하죠. 그럼 성공한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이 외로움과 고독이 왜 성공하기 전 모두가 느끼는 통과 의례와 같을까요? 여러분이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외로워져야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글자 사이에 띄어진 공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장을 넘기다가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로 넘어갈 때의 공백은 글자 사이를 띄워주는 것을 넘어 때론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넘는 여백이 생겨요. 여지껏 이어졌던 글자들의 사이보다 훨씬 넓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수많은 멘토들이 인생을 책으로 비유하듯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기 전에 우리는 여태 없던 공백을 지나며 공허함과 외로움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챕터로 가기 위해서 이런 공백 혹은 여백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꼭 필요한 길이죠. 여지껏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가져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것을 원하는 우리는 간절히 원하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을 놔줘야 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알렉스 홀무즈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Unless someone has what you want or has taken others there, their advice isn't advice, it's sabotage. 만약 당신의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당신이 하려는 걸 이미 이룬 사람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이루게 도와준 경험이 없다면 그들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말이다. 이처럼 한 번도 잃어보지 못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분명 여지껏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고 시도해보지 않았던 도전을 하기에 이미 그걸 이루어본 사람의 조언이 아닌 그저 여러분의 옆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던 아직 잃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조언은 듣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알렉스는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아끼는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하려는 도전이 무모하게 보이기에 혹시나 받게 될 상처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야 혹은 이 길은 너의 길이 아니야 라며 그 도전을 이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타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새로운 챕터로 나아가려면 그런 주변 사람들을 잠시 뒤로 하는 인간관계의 공백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고통스럽거나 또 많은 아쉬움을 동반하며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을지 걱정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인생의 끝으로부터 생각해보세요. 과연 생을 마감하기 전 여러분은 자신이라는 책의 스토리의 끝을 본 것을 후회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챕터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공백과 외로움이 두려워 차마 넘겨보지 못한 다음 챕터를 나라는 스토리를 더 쓰지 못한 과거를 후회할까요? 인생이라는 책은 여러분이 챕터를 넘어가든지 혹은 넘어가지 않든지 언젠간 끝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확실하게 정해진 단 하나의 사실이잖아요. 태어난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물론 공동체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외로움이 필요하다는 말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말이죠. 젠 페냐와 나폴레온 힐은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비밀을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당신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주변의 5사람이 당신이 가질 부와 명예 그리고 행복도를 결정한다. 그러니 어울리는 사람을 신중히 정해라. 그렇기에 다음 챕터로 책장을 넘기려거든 현재의 챕터에 존재하던 사람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알렉스 홀무즈의 메시지처럼 내가 원하는 걸 이미 이룬 사람 혹은 누군가를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도와준 멘토를 주변에 두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챕터의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쉽지는 않기에 반드시 혼자서만 지나쳐야 하는 그런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난 챕터에서 있던 사람들과 함께 보냈던 그런 시간, 추억, 그리고 경험들이 여러분을 너무 아프게 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닌 그들에게도 인생의 새로운
챕터는 존재합니다. 이 인연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새로운 챕터로 나서면서 자신의 공백과 외로움을 참아내고 다음 챕터의 첫 장을 보게 될 때 누구보다 반갑게 그 사람을 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이 이미 과거의 챕터를 끝내고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전 챕터의 사람들과의 이별도 경험한 적이 있죠.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넘어갈 때, 고등학교에서 각자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고 혹은 사회로 던져질 때 우리는 모두 이겨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연인 관계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 그 당시엔 너무도 아프지만 우리 모두는 잘 해내고 있잖아요. 지금의 우린 새로운 챕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인생은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흘러갈 겁니다. 2000년도 더 된 노자의 메시지처럼 새로운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올 공백을 만들어야지 더 크게 자신을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여태껏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을 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질타와 혹은 걱정 어린 시선에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길이 맞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성공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새로운 챕터에서도 실패하는 날은 올 거니까요. 그렇게 전에 머물렀던 챕터에서의 사람들이 했던 조언과 걱정이 몇 번의 시도 끝 사실이라는 게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과거의 나를 질타하고 안 될 거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다음 챕터를 끝내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 99%는 그들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이 1%의 확률을 가진 여러분이 수많은 도전 끝 성공했을 때 그들의 의견은 100% 틀린 의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대가는 외로움과 공허함이라는 게 모든 멘토들이 말하는 성공하려면 혼자 가야 한다는 메시지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챕터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다시 새로운 챕터를 넘겨야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조금 익숙해진 공허함이 원하는 걸 이루기 전 성공의 징조라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모두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올라갈수록 수용 가능한 공간이 적어지는 그런 산과 같은 게 성공입니다. 무려 해발 9,000m 높이에 6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에베레스트 산의 가장 높은 정상의 넓이는 고작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의 메시지가 다수를 위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정상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과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넘어가고 있는 분들께 당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남들 몰래 조용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터닝포인트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모두가 아는 말이죠. 그럼 그 대가는 과연 뭘까요? 어떤 피해를 감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만약 정확한 수치가 있다면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수월해질 테니까요. 그 정답을 제시할 이번 영상에서는 그랜트 카돈과 게리 베이너척, 너무나도 유명한 이 두 명의 멘토들이 성공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의 크기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랜트 카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Pay the price now so that you can pay any price in the future. 원하는 모든 것의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거든 지금 당장 성공의 대가 먼저 지불해라. 물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 혹은 성공했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하지만 혹시 그랜트 카돈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의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아시나요? 정말 놀랍게도 그는 무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쟁자, 친구, 지인들에게 비웃음을 당해왔습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해? 그거 몸만 상하는 일이고 다 의미 없어. 항상 더 큰 걸 원하고 튀는 행동을 하며 남들과는 다른 방식대로 끌고 나가려는 그랜트 카돈의 행동들은 남들의 미움과 질투 그리고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렇게 그는 30년간 그 성공의 대가를 치렀고 이제 모두는 그를 우러러보면서 그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그런 경험을 가진 그랜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장담컨대 당신은 틀렸다. 그는 하루 18시간을 성공에 쏟았고 모두에게 비춰진 모습이었던 마치 운 좋게도 지름길로만 성공에 도달한 것 같은 그의 진짜 스토리는 사실 모두가 잠에 들었을 때 모든 문을 두드려보고 찾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편히 쉴 때 하나하나 모든 문을 두드리던 그에게는 끊임없는 의심과 불확실성, 불안정, 거절과 실망 등 수많은 어려움이 동반됐죠. 그리고 그가 지금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성공의 대가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항상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친구들은 여기저기 세계 여행을 다니며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했죠. 그랜트, 너도 좀 경험을 하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그래선 안 됐습니다. 제가 16살 때 어머니에게 한 약속이 있거든요. 엄마, 저 꼭 성공할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저는 그 약속 때문에 더 큰 걸 이뤄야 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매일 이를 악물고 성공의 대가를 치렀던 겁니다. 이처럼 남들 눈에 멋져 보이는 인생, 소셜미디어 속에서 지금의 나를 과시하기 위해 경험이라는 변명으로 지금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건 성공과 멀어지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는 그의 성공 뒤에는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을 희생하면서 성공의 대가를 치러온 그랜트의 노력이 숨어 있었죠. 만약 여러분이 성공을 원한다면 그 시간이 30년이 될지라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준비와 시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멘토는 게리 베이너척입니다. 게리 비는 이렇게 말해요. 성공의 대가는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게리 비가 이 두 가지를 말한 이유는 하나의 이유로부터 시작합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과 노력하는 것은 자신이 통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리비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그래놓고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백만장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졌고 그 확률이 얼마나 될지 계산이나 해봤냐고 말이죠. 다들 빨리 가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저를 토끼와 거북이의 토끼처럼 보겠지만 사실 저는 토끼의 탈을 쓴 거북이입니다. 게리비도 성공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신의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의 사업을 먼저 일으켰고 베이너 미디어를 포함한 자신의 사업을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20대엔 주말에 쉰 날이 정말 하루도 없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빠르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보다 더 긴 어두운 시간을 지나온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게리비는 이런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성공한 모든 사람들 뒤에는 엄청난 노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떠들어요. 성공해서 자신만의 섬을 가지겠다는 사람들이 코첼라에서 술 마시면서 공연이나 즐기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 없이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며 행동 없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도 느낌과 믿음 후에 행동에 있습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이룬 자신 혹은 꿈을 이룬 자신을 상상하고 간절히 원하면서 그 느낌을 느끼고 믿음을 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자신을 상상하며 느꼈던 강력한 감정 때문에 실패나 좌절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즉 성공한 느낌을 느끼고 믿음을 가진 후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지속적인 행동을 만드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정을 나아가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달콤한 유혹들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이어가야만 하죠. 왜냐하면 성공은 우리에게 오기 전에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간절한 사람인지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때 간절한 사람들은 그 성공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고 원하는 것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런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랜트 카돈과 게리비의 메시지는 제가 직접 만나온 수많은 성공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룸의 정세주 대표님과의 대화에서도 느낄 수 있었고, 다른 사업가분들과 유명한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운 점은 그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치른 대가, 끊임없이 쏟아온 노력들은 미디어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두는 좋은 부분만을 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그 힘든 도전을 다시 할 만큼 넘어지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성공한 그들에게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혹은 그들이 가졌던 특권을 꼬집고 자신은 그 특권이 없어서 성공을 못한다는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남들이 가졌던 unfair advantage, 그들의 특권은 여러분의 성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부모님이 도움을 줬는데 나는 그런 도움을 받을 여력이 안 돼. 이렇게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을 탓하면 변화의 힘을 외부에 있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탓하면서 자신은 바꿀 것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도리를 다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한 나무에서 새로운 낙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에 있던 낙엽의 색이 바라고 떨어져야지만 새로운 낙엽들이 나올 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새로운 자신을 원한다면 오래된 자신을 버리세요. 노력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고 시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문을 두드렸고, 남들이 자고 있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놀러 다닐 때도 그 성공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그들은 성공의 대가를 치르는 도전들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과정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쉬웠다면 누구나 다 가졌을 겁니다. 대가 없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목이 말라 편의점에서 물을 살 때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착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물론 처음은 힘들겠지만 과정이 재밌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성공을 얻으실 거고요. 이번 영상 속 두 멘토가 말하는 성공의 대가, 이 메시지들이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하던 분들에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는 희망과 남들의 눈에만 보기 좋은 길을 가며 의심이 들었었던 분들께 올바른 길을 가르치며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여러분의 미래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끝, 여러분은 그 미래를 바꿀 능력도 찾게 되실 겁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이른 아침 일어나서 배달된 신문 혹은 인터넷으로 오늘의 뉴스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는 여러분의 오늘에 관련된 뉴스예요.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젠 그 능력으로 원하는 대로 미래를 바꿀 수도 있죠. 그렇게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빠르게 앞서갈 수 있으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니 원하는 만큼 성장하고 성공을 할 수 있죠. 이처럼 자신의 미래를 보는 능력, 정말 꿈만 같지 않나요? 누구나 원하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진짜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신문과 뉴스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고요. 채널에서 수없이 소개해왔던 천만장자 멘토 에드 마일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은 인간이 끊임없이 갈구해온 누구나 원하는 그런 능력 중 하나입니다. 60일 후, 90일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 과연 나는 원하는 걸 이뤘을까?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 선택이었을까? 다른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라는 신문을 읽을 때 단지 하나의 다른 점이 있다면 딜레이, 지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신문과는 유일하게 다른 점이죠. 여러분이 오늘 읽게 되는 신문의 일면을 포함한 모든 헤드라인과 정보들은 여러분이 60일 전 혹은 90일 전부터 해온 행동과 습관들의 결과가 보여지게 되니까요. 즉 인생은 메아리와 같아요.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오늘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60일 전 혹은 90일 전에 시작된 나의 행동에 숨어 있다는 접근 방식. 분명 과거의 나는 책을 멀리하고 배움을 멈추기 시작했거나 혹은 나쁜 습관들을 들이기 시작했겠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자신으로 바뀌기 위한 그런 성공의 정체성을 서서히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거든요. 그런데도 그 속도에 맞춰서 모든 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들춰볼 필요도 없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정보나 메시지를 보낼 때도 우리는 당연하게 핸드폰의 전송 버튼을 누르고 몇 초 안에 그 메시지가 완벽하게 전달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준 발명품들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성공을 막고 있습니다. Immediate gratification. 우리가 단기적인 보상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공이나 성취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실패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에드 마일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현재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상 과거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과거엔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번의 달콤한 단기적 보상을 따르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행동에 따른 즉각적인 고통 혹은 눈에 띄는 결과가 없다고 자신을 망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인생은 메아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There is a reaction for every action. 모든 행동에는 그에 따른 반응이 따른다. 모두가 아는 이런 말도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처럼 오늘의 행동은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나쁜 행동의 대가를 우리는 60일, 90일 뒤에 치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하자면 성공의 메아리, 긍정적인 메아리는 지연이 더 길어요. 6개월, 1년 혹은 3년 이렇게 시간이 길어집니다. 물론 2달, 3달 후에 성공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더 긴 지연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메아리의 차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60일, 90일 뒤에 성공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가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오늘의 올바른 행동에 지금을 투자하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 분명히 승리하기 시작할 거고 성공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성공의 메아리를 위해서 속삭이는 오늘이 아닌 소리치는 오늘을 보내세요. 작은 행동 혹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며 오늘을 보내는 건 여러분에게 찾아올 메아리 앞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속삭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당연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작을 거고요. 그러니 원하는 결과를 속삭이지 말고 소리치세요. 더 큰 행동을 하고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더 불편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에드 마일렛의 저서 한 번 더의 힘에서 말하는 그의 한 가지 메시지처럼 정말 힘이 들 때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한 번의 성공은 그 다음 목표를 더 가까이 데려다 놓고 전보다 더 빠르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자신감이 사라지고 계신 분들께 에드 마일렛은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당신은 평균적이고 평범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죠. 저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저와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요. 제가 할 수 있었기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의 과거가 걱정되거나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다면 이 말을 새기세요. What lies behind you and what lies in front of you pales in comparison to what lies inside you. 당신의 뒤에 있는 것과 당신의 앞에 있는 것은 당신의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이제 나아가세요.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후회가 남은 어제를 기억하지 말고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이 들고 있을 여러분의 신문 속 헤드라인을 채우는 그런 오늘을 보내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저도 제 자신을 믿기 시작한 순간, 즉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을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에드 마일렛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 단기적 보상에 빠진 우리에게 성공이란 메아리의 지연을 일깨워주고 올바른 행동으로 오늘을 채워가라는 에드 마일렛의 큰 외침.
욜로 라이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로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 하지만 욜로, 이 뜻은 우리가 보낼 오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이고, 카르페 디엠의 뜻은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단기적 보상을 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루를 채우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이 언젠가 크게 울릴 그 성공의 메아리를 향해 오늘 또 한 발 더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